시골 마을의 폐교가 흥미진진한 책마을로 변신했습니다. 고창군 해리면의 이야기인데요. 책마을이라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다소 낯선 단어입니다. 해리면 출신의 한 출판 편집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 하나하나 직접 읽은 책마을은 어떤 곳인지, 또 이곳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오늘 문화양에서 만나보시죠. 시골 학교 복도 한켠 작은 책꽂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연나무건에 책이 진열된 A자형의 이 책꽂이는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익숙한 공간,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만 조금 내려놓으면 어디나 책 5권, 10권, 20권만 있어도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얼른 수긍할 수 없는 풍경인데요. 아마 이곳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창군 해리면의 들판. 서해 바다의 짠맛 섞인 바람을 쏘이는 이곳은 아주 유별난 공간입니다. 지금은 폐교된 한 초등학교의 건물을 이용해 만든 책마을입니다. 책마을이란 책을 직접 생산 또는 소비하기도 하고 편집, 인쇄, 제본과 같은 책의 출판 과정을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책마을에 책이 많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책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년 정도 책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 15만 권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책이 많기도 하지만 꼭 그래서만 책마을은 아닙니다.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어서 책마을이랍니다. 유럽의 책마을들은 그 헌책들, 영어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그리고 적어도 5, 600년의 역사에 켜켜려 쌓여있는 그런 책의 커다란 아카이빙을 가지고 크나큰 페스티벌을 하고 세계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우리도 가서 그 책마을들에 가서 다녀온 이야기도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종이와 활자의 전통을 스스로 창조해낸 주역이거든요. 그런 공간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마을은 만든다고 하는 그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그 공간,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문을 열어 해마다 2, 3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 책마을을 다녀갔습니다. 그 사이 펴낸 책들은 60권이 넘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웬 책 타령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마을은 활자에 주목합니다. 수천, 수만 년에 이르는 문명의 과정을 이끈 주역으로서 말입니다. 활자가 종이책을 만들었고 책이야말로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는 매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왔던 이 삶 자체가 그 개인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큰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망이 이렇게 글로 내놓아지지 않는 한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우리 이 문화권은 아무 가치를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삶이 책이 되면 두고두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의미를 그가 갖고 있던 한 개인과 개인이 구축한 그 네트워크가 갖고 있던 의미를 오래오래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책마을의 한지 공방입니다. 종이 또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려니와 종이책의 바탕이 되니 책마을로선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책마을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잡혀갑니다. 책마을 하면 흔히 서점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을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유럽 곳곳에서는 서점이 한 마을에 몰려있는 책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마을에 대한 이대권 씨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책을 만드는 마을이어야만 비로소 책마을인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입문 프로그램을 건축학교 앞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 훈데르트 바서나 자, 책마을의 일꾼들입니다. 7명의 직원들이 기획, 디자인, 편집, 사서 등의 일을 나눠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은 책의 얼굴을 만드는 일입니다. 책마을에서 출간되는 거의 모든 책의 디자인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출판 캠프 같은 걸 하고 가면 이제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보내줘야 하고 이래서 이제 약간 조금 많은 디자인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의 작품이나 아이들의 글이 도드라지게 이제 표지에서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책 만드는 게 어렵진 않지만 거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독자에게 전할 참신한 생각이 없다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신한 콘텐츠만 있다면 혹여 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책마을 편집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문제인 거죠. 그간 책마을에서 출판한 책들입니다. 일반 서점에서 판매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장고에도 보존됩니다. 후세에 물려줄 기록유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마을 어른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권의 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결과물을 이제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되게 반응들이 점점 이렇게 네,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게 이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제 그 저희가 마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 자신감이 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책마을의 책은 단순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책을 쓴 자신과 그들을 둘러싼 마을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기획한 이대권 씨는 이곳 고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뜬 후 23년 동안 서울에서 출판, 편집 일에 몸담았습니다. 책마을의 전신인 나성초등학교는 이대권 씨의 조부가 설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폐교되자 이대권 씨의 부친이 폐교를 인수했고 어떻게 하면 고향의 가치를 높일까 고민하던 끝에 2012년부터 이대권 씨가 지금의 책마을로 가꾸어 왔습니다. 이 그 지역의 작은 마을에
왜 책마을인가? 라고 했을 때는 도시에서 형성하고 있는 이 인문의 인프라와 비할 것 없는 아주 그 도서관도 하나 없는 이 작은 마을에 저희 같은 폐교 혹은 작은 도서관, 마을 도서관 이런 공간들, 작은 서점, 책 전방들이 책마을 역할을 하는 것이 인문의 어떤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어렵지만, 조금은 볼품없지만 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작은 뭐 날개짓 혹은 몸부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마을 해리는 읽기, 하기, 쓰기, 편애기라는 4가지 행동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읽기가 가장 단단한 바탕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꼭 책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각과 생각의 작용을 통해 바깥의 것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읽기를 통해 앞선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단순한 읽기 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곳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이나 책방의 역할에 그치지 않을 텐데요. 이대건 씨는 이곳에서 누구나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누구나 책 한 권씩을 펴내는 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해리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교실을 엽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 건축 학교가 펼쳐집니다. 짧지 않은 봄날의 하루가 쉬 하고 지나갑니다. 책마을은 그 이름처럼 마을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책마을 안에 지은 이 강정공장은 책마을과 인근 마을이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문을 열기 위해 내부 공사가 한창인데요. 책마을은 시설 하나에도 그 고유한 기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골에 산다고 해가지고 도시인의 어떤 현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좀 귀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생활을 시골에서도 이제 만끽을 하고 또 시골을 방문하는 사람들,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북카페도 만들고 저기 바리스타를 초빙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메리카노도 마실 수가 있고 뭐 편집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내 인생의 삶을 어떤 작은 계적이나마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여튼 자유로워요. 점점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은 줄어들고 외부에서 누군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들어오든 새로운 귀농귀촌의 형태로 다시 들어오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어떤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혼자 책마을도 책마을 혼자 누구는 누구 혼자 그렇게 연대하지 않고서는 이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공동체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도가 강정 공장 이런 조금 낯선 시도지만 이 시도가 그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책마을 안에 작은 커피숍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익사업 일환이지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책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다 일 제쳐놓고 학교 놀러 온 게 딴짓거리지. 그게 뭐이고. 그것이 딴짓거리지. 이러다 제쳐놓고 학교 온 게 책마을 온 게 어머 얼마나 기분이 좋아갖고 오는데. 몇 시간 하세요? 책마을에서? 네.
몇 시간 제한 시간? 없이 더 오래 할 때도 있고 딴짓거리야. 예, 늦게 할 때도 있고 그저 그림도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그저 그것도 그리고 또 글씨도 쓰고 운동도 또 저 초원장님이 또 가르쳐줘. 세대 차이 많이 나지만 저희랑도 얘기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얘기도 듣고 그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손자 같으니까 귀여우니까 이제 이것저것 사다 주시고 그러면서 뭐 좀 더 친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좀 다가가는 편입니까? 처음엔 저희가 다가가는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더 저희보다 더 먼저 물어봐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연대는 지난 4월 해리마을 신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책도 펴내는 판에 8쪽짜리 신문 하나 만드는 게 무슨 대수냐 싶지만 작은 마을에 마을 신문이 생기는 것을 주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과거의 마을 사업들은 정보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리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 서로 소식을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을에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고 한 마을들은 그런 마을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든 것이죠.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책으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역의 인문지리 총서는 물론 문화, 역사, 예술 부분까지 출판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의 이야기, 이 지역의 콘텐츠는 어떤 자료집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그냥 나눠보는 정도에 그쳤죠. 그런데 책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역의 이야기를 출판을 하면 지역 안에서 멈추어 버릴 이 콘텐츠들이 적어도 누구나 다 노출이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자원이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도를 다른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문화의 그 층 굉장히 두꺼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화가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파피루스는 우리가 유인되기 이전까지 유럽 문명의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히케로와 같은 그리스 매주 수요일 책마을은 수요 인문 모임을 진행합니다. 직원들이 모여 사전에 정해진 주제를 놓고 돌아가며 낭독을 하기도 하고 인문학적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정리된 어떤 역사라고 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선상에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반도로 종이가 전래된 시기가 6세기예요. 그러면 500년대예요. 글이 쓰여지는 이 공간, 이 매체가 종이가 들어가면서 싹 없어져요. 종이가 대체해버려요. 이때 종이는 뭐예요? 책마을의 하루가 정말 책마을답게 익어갑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이처럼 꾸준히 생각을 다듬는다면 책 한 권 펴내는데 부끄럽지 않은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문 모임 하면 처음에는 경직이 돼가지고 인문이 엄청 어렵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몸이 굳잖아요. 근데 저희도 굳는데 학생이나 지역 어르신들한테 인문학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에서 보시기에도 어렵지 않다, 저들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문 모임을 하고 있죠. 때로는 머리로, 때로는 몸으로 책마을은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폐자재를 이용해 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책마을의 모든 공간들과 거기에서 펼쳐지는 행위들은 인문학의 몸짓들입니다. 그래서 책마을은 인문마을로 불리기도 합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금요일 저녁에는 밤을 새워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엉이와 보름달 축제를 엽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청소년 동학 캠프와 어린이 시인학교 같은 계기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자를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글자 공부를 하고 나서 서툴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엮은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정말 범상치 않은 것이구나. 예전에 마을이 지닌 어떤 유대감, 공동체성 이런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책마을에 우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책마을을 둘러싼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이, 이분들의 삶이 책마을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는 행위와 책을 지어가는 행위에 같이 함께하면서 삶이 바뀌는 과정, 이것들이 새로운 어떤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마을, 단지 책을 만드는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공간, 출판사, 흩어져 있는 출판사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또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서로 무언가를 이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견인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책을 출판하는 놀랍고도 흥미로운 마을. 책을 펴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문화를 알차게 빚어갑니다. 책마을 해리의 작은 시도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2, 제3의 책마을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이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평소 너무나도 아쉬웠다는 이대건 씨.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고향 해리를 책마을로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경제적 공동체를 꿈꾸며 읽고 하고 쓰고 펴내는 출판의 모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누구나 저자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책마을 해리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son was an okay guy. They had a pet dragonfly. The dragonfly ran away, but it came back with a story to say.